자, 잔매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직장인들의 속마음은 과연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 서희 씨께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바로 직장인들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입사는 했는데 잔고는 없다. 월급은 받았는데 잔고는 없다. 보너스는 들어왔는데 잔고는 없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오는 월급날은 있지만 월급은 보기 드물다는 직장인들의 애환과 함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소비 트렌드. 뭐 너나 할 것 없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오르고 또 가계 부채는 늘어나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껴야 산다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나는 어떤 것들을 지금 소비 품목에서 자제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정훈 노무사님은 좀 자제하고 있는 소비 품목이 있나요? 제가 사실 운동보다 운동 관련된 도구를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예로 뭐 등산 관련된 부품을 사거나 네. 아니 수영도 그런데 이제는 시작하면 3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만 구입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실천은 되고 있으세요? 이제 조금 두렵긴 한데요. 열심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이 바뀌신 것만 해도 어디예요? 네. 장혁수 주임은 어떠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좀 카메라에 좀 관심이 많은데 카메라. 예, 이게 취미생활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네. 이게 취미생활이 결국 모으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비를 좀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진우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술값을 좀 비싼 집에 가지는 않는데 네. 뭐 자주 약속이 있다 보니까 밥값도 막 누적되더라고요. 네. 뭐 차도 바꾸고 싶고 말했던 뭐 카메라 장비, 오디오 관심은 많지만 전부 그냥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자제하시는 중이군요. 그렇군요. 태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자제하고 있는 게 카드 값을 보니까 밖에서 밥 먹는 값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배고파도 집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요즘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밥을 안 사시는군요. 예, 아이고, 예.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식비나 아무래도 음료수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달 그게 쌓이다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먹는 것부터 좀 줄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 편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겠지만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마이너스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그런 네, 경우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고속도로는 특히나 또 유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신경 쓸 게 참 많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요즘요, 새로 태어난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장남, 간장녀. 맞죠? 예, 맞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대상으로 직장인 소비 습관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스스로를 간장녀, 간장남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간장녀, 간장남이란 짠맛이 나는 간장처럼 짜고 알뜰하게 소비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로 된장남, 된장녀처럼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소비보다 실속을 중시해 네. 저렴한 제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현명한 소비족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요. 된장녀, 된장남보다는 간장녀, 간장남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주위의 시선에 상관없이 이렇게 간장녀, 간장남들이 늘고 있다는 거. 직장인 2명 중 1명이 간장족들이라는 얘기죠? 네, 예. 이번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50.5%는 스스로를 간장족이라고 답을 했고요. 이들 성별을 분석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알뜰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연령대로 교차해서 보면은 남성은 30대, 그러니까 56.1%에서 여성은 40대 이상, 76.5%에서 간장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네, 본인이 간장족이다라고 답한 분들의 많은 부분을 이 30대 남성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두 분의 30대 남성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비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진 씨 어떠세요, 먼저? 소비 트렌드가 진짜 30대가 이 설문조사 결과가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네. 30대가 되면 남성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가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가게를 책임지게 되면서 네. 정말 짜게 되는 것 같아요. 짜게 쓰는 것 같아요. 소비 트렌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 많이 먹고 외식 많이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거? 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장혁수 주임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좀 미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덜하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소비를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를 좀 줄이는 대신에 먹는 거를 좀 잘 먹자라는 좀 주의거든요. 네. 저는 왜 살이 안 찌세요, 근데? 그러게요. 그게 좀 이따 나오는 이제 건강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30대 분들이 태진 씨 말대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연령대로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소비를 많이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연봉이 낮은 20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 남녀 직장인들은 스스로를 알뜰하게 소비하는 간장족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각 42%와 46.9%로 타 연령에 비해서 가장 낮았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답변이 나왔을지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알뜰하게 소비하기보다는 자신을 좀 꾸미고 좀 가꾸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20대 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참 부질없는 것이었는데. 20대 아니셨죠? 네, 20대 때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간장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자, 이런 분들이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천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실제로 간장녀라고 밝힌 혹은 간장남이라고 밝힌 직장인들에게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에서는요. 할인 및 포인트 적립 카드를 200% 활용하기 때문에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경품, 지급 이벤트 및 행사에 반드시 응모한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는 절대 안 하고 물건 구매는 구매 전에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한다는 답이 34.3%로 나왔고요. 저렴하고 실속 있는 매장 찾아 산만리한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티끌 모아 태산, 저축을 생활화한다는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 외에도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충당을 한다는 대답이 있었고, 예, 소비 기록을 꼼꼼히 기록한다.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운동을 삼아서 걷는다. 화장품 샘플은 적극 활용한다. 예. 중고품도 적절하게 구매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10가지 정도의 예가 나왔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한데, 네. 자, 먼저 노무사님 몇 가지 정도 해당되세요? 저는 한 4가지 정도 해당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실속 있는 매장 찾아 산만리가 가장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검색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장혁수 주임은 몇 개 정도 해당되세요? 저는 한 6개 정도가 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간장남. 나름 이렇게 좀 아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포인트 카드나 할인 카드는 아껴 쓰는 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쓸 수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쵸. 이용할 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은요? 40대는 어떨까요? 네, 어떤가요? 저는 사실 쇼핑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예. 대신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매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죠. 리뷰 같은 거 다 보고 예.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중고 구매도 하는 편이에요. 자전거 용품이라든지 카메라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고가 크게 그렇게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축은 하려고 노력하죠. 저축을 안 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헛웃음만 나오죠. 많이 웃어도 웃자고요. 그래요. 네. 아니, 사실 여기 요즘에는 많이들 이런 습관들이 생활화가 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건 누가 뭐래도 좀 귀찮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가장 귀찮아 보이는 게 이 경품에 응모한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적어야 되고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그쵸. 조금의 확률에 희망을 걸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귀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간장족이 아니라고 선언한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실제로 자기가 간장족이 아니라고 밝힌 나머지 이제 317명은 노력해봤자 지출 금액이 크게 절약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제일 높았고요. 네. 그 밖에 귀찮아서 그다음에 째째해 보여서 등의 이유로 짜게 소비하는 습관을
있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간장족이 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참 괜찮은 생활 습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남한테 좀 피해를 주는 좀 짜도 너무 짠 자린고비족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미삼아 양념삼아 한번 흉 한번 보고 가죠. 내 주변에 네. 이런 사람까지 봤다. 예. 저부터 한번 얘기할게요. 소희 씨부터. 저희는 아무래도 친구들이 이렇게 조촐한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밥을 어쩌다 사게 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는 내야 될 차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꼭 그때쯤 되면은 더치페이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얻어먹었는데 이번 우리 10,000원씩 거둘까? 뭐 20,000원씩 거둘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네가 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치페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다 얻어먹어 놓고서 이러니까 좀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네. 맞아. 그 친구 참 못됐다. 예. 한 원장님 어때요? 더 나쁜 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네. 돈을 꿨다가 술자리에서 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서 이렇게 밥값이나 술값이 나가도록 유도하는 아주 나쁜 놈이 있는데 요즘에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친구는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짜도 너무 짠 경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노무사님은 어때요? 저는 회식 자리나 밥 먹을 때 이제 자기가 1차, 2차 과제, 3차 과제 해놓고 계산할 때 살짝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분. 찔리시죠? 다 못됐다. 네. 교수님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이 이제 상사로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용돈이 굉장히 적다는 이유로 네. 돈을 굉장히 절약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네. 이제 출장을 가서 길가에서 이렇게 오뎅이나 어묵을 파는 이제 가판 네. 데가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멈추더니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너무 먹고 싶은 표정으로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제가 또 그렇게 표정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오뎅 지나서 붕어빵 있으면 잠깐 또 멈추고. 참 그분 보고 계십니까? 전략적이시네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여러분들 다들 참 못된 사람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천하의 제일, 네. 말씀드릴게요. 아니 내가 술 한잔 살게 해가지고 나왔던 친구인데 갑자기 술을 마시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면은 참 위로할 일인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내가 왜 술 사게 그런 하려고. 거짓말? 술 사기 하기 위해서. 자기를 좀 동정심 있게 만들려고. 진짜. 예. 네, 그리고 술값 낼 때쯤 돼서 꼭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동의, 좋은데요, 마늘? 맞아요. 다들 이렇게 이런 자린 고비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간장족이나 이 자린 고비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 아무래도 월급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서 월급 인상률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장족이나 자린고비족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취업포탈 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중에 64.3%가 월급 고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릿고개처럼. 네. 예. 이들 월급의 소진 기간은 20일에서 22일 사이가 19.4%, 그다음에 7일 이하가 16.6%, 17일에서 29일 사이가 15.3%, 네. 8일에서 10일 사이가 12.4%, 14일에서 16일 사이가 11.8% 등으로 예. 직장인 대부분이 평균 16일이면 월급이 바닥난다고 그러니까 말을 했고요. 네. 다음 달 월급이 나오기 전인 약 14일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인 그 월급 고개를 겪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인 50%는 월급 고개의 그 원인을 적은 월급에서 찾았고요. 예. 그 외 37.6%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다음에 35.4%는 대출 등 빚이 너무 많아서라고 복수로 답을 했고요. 이들 중 월급 고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10명 중 8명은 문화생활 및 쇼핑을 좀 줄인다고 답을 했고요. 네. 그 밖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인다라는 복수의 대답도 네. 있었습니다. 네. 이거 월급 고개 참이 넘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네. 우리 PD님께서는 그 월급 소진 기간이 2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카드값이 빠져나가면, 네, 멀어지네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인들이 요즘 투잡도 많이 고민하고 있죠. 예, 그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그 직장인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투잡 의향을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무려 91.6%가 투잡을 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쉽지 않은 투잡을 하고 싶다라고 말한 분들 아무래도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 때문일 것 같은데 꼭 이것만일까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요. 네. 그 투잡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여윳돈으로 좀 넉넉하게 생활하고 싶어서, 3위는 결혼 및 노후 등 목돈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4위는 물가가 올라 생활비가 부족해서, 5위는 대출금 등 빚을 갚아야 해서라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직장인들은 그야말로 이제 붙박이 직장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그런 상태에서 투잡이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투잡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네. 나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요, 1위로 이제 직무 지식을 응용,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첫 번째로 투잡할 수 있는 일로 예. 꼽았고요. 재택근무 등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취미 및 관심사와 관련된 일, 혹은 쉽게 할 수 있는 일, 단순한 일 등이 응답의 순위별로 나왔고요. 네, 맞아요.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 회사 끝난 이후에 뭐 편의점이나 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직업 이렇게 가지신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장혁수 주임만 우리 중에서 유일한 직장인이세요. 그렇죠. 어때요? 뭐 투잡할 의향이 좀 있으세요? 예, 투잡뿐만 아니고 쓰리잡도 예, 능력이 된다면은 그 아까 말했던 대답 중에서 직무 지식을 응용하고 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네. 예, 당연히 하고 싶고요. 뭐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개발도 되겠지만 항상 나왔던 얘기처럼 경제적으로도 좀 더 풍족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아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잡에 대한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투잡을 하시는 직장인 여러분들 얼마나 계시는 걸까요? 앞서 직장인 중 10명 중 9명이 투잡을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투잡을 하고 있는 그 직장인은 10명 중에 1명에 그쳤습니다. 네. 또한 그 일의 종류로는 그 업무 관련 그 프리랜서 알바가 22.4%로 1위를 차지했고요. 뒤이어 학원 및 과외 등의 강사, 그다음에 웹 관련 디자인 및 개발, 레스토랑, 카페 등의 서빙, 예, 문서 작성, 교정 등의 사무, 편의점 등 매장 판매원, 투자자문, 컨설팅, 그다음에 우유 등 배달 등의 순이었고요. 네. 투잡의 수입은 월 평균 한 75만 원 정도로 주 직무로 버는 수입과 비교하면 평균 3분의 1 수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렇게 생긴 수입은 또 어떻게들 많이 쓰시던가요? 좀 여윳돈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부수입은 주로 이제 식비 등 필수 생활비에 좀 보태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 밖에 취미 등 여가비, 적금, 연금 등의 저축, 혹은 이제 비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참 치열하게 사는 직장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투잡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직장에다가 그걸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은 안 하게 되죠. 네. 예, 실제로 투잡 직장인들의 그 절반 이상인 네. 63.3%는 네.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직무 태만 등의 뒷말이 나올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사생활이라 좀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다음에 인사 고과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밖에 이제 회사에서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등을 그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직장인이 투잡을 갖게 되는 것이 노무법상 위반이 되는 행위일까요? 사실 투잡 자체가 법을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 그 겸업을 금지한다거나 투잡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 사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잡하시는 분들은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자유에 따라야 되겠죠.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소비 트렌드, 직장인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장현수 주임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소비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과도한 소비로 좀 이어질 경우에는 그 일을 하는 즐거움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매월 나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이유로 그 애매한 투잡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투잡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직무 역량을 키우거나 그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또한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의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필요한 투자, 반드시 그런 것을 구분해서 자기 개발에 꾸준한
꾸준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생활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김효선 캐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취업 정보 백서 함께 하시죠.